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1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5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내드렸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돈이었습니다. 웬 돈? 하실 텐데 금을 세는 단위 3.75g을 우리식으로 돈으로 부른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거의 시중에서 한돈 가격이 3.75g 가격이 54만 원을 넘어섰다는 이야기도 전달해 드렸고요. 이게 30만 원 넘어설 때도 엄청난 뉴스였고 40만 원 넘어설 때도 엄청난 뉴스였는데 이제 거의 55만 원을 향해서 가고 있네요. 물론 이제 팔 때는 그거보다 가격이 낮죠.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돌반지 선물하는 것도 많이 좀 사라지고 있다.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특히 0891님은 택시 운행하고 계시는군요. 팔남매가 있다 보니까 손주 돌잔치가 자주 있습니다. 높은 금 가격에 부담이 되네요. 라고. 예전에는 그래도 한 돈씩 이렇게 선물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웬만한 이제 친지들 정말 가까운 사람 아니면 돌반지 하는 경우 거의 없죠. 예전에 그래서 반돈짜리도 있었는데 요즘은 반돈 해도 20만 원대 거의 중반 후반 할 테니까요. 그리고 2458님은 예전에는 이제 돌날이 있었으면 보통 반돈에서 한돈 했었는데 이제는 돌반지 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아이 셋 돌반지 받았던 것을 손주 돌 때 다 내려서 돌려주었습니다. 그것도 방법이네요. 오래 잘 간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수키 님이 성공예감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히 오프닝 멘트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많아서 재방송까지 들으면서 유튜브로 또 KBS 콩으로 다시 들으시나 봅니다. 메모까지 하셨다고요.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 덕분에 제가 내 인생을 바꾼 하루 한 장으로 저희 오프닝 멘트를 책으로 엮어서 이번에 출간을 하게 됐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9608님은 어제 온라인몰에서 도서 책 2권이나 주문하셨다고. 우수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 9608님께도 따뜻한 커피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증시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뉴스 나온 것들 지금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기사들도 속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윤 대통령이 오늘 공수처에 출석을 할 것 같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다만 그 경호 환경, 그 공수처 환경에 대해서 그 경호처 직원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있고 이동 방안 이런 것들을 또 논의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는 들려왔습니다. 다만 이제 언제 출발하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들려오는 소식은 없고요. 또 속보 전달이 되면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시 상황은 코스피는 현재 0.6% 오른 2512.7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아까는 강보합이었는데 지금은 약보합으로 돌아섰네요. 716.9로 0.15% 내린 상황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도 1,46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459원, 1,460원 그 선에서 비교적 큰 변동은 없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가 0.5% 강세, 하이닉스는 2% 강세,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오늘은 조선주가 오늘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내에서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간만에 좀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제약바이오주들은 좀 엇갈리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HLB가 3% 빠지고 있고 삼천당 제약은 2.4% 하락하는 상황. 오늘의 증시 흐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마 뉴스 보시면은 또 신문에서 빠지지 않은 소식 하나 보셨을 겁니다. 바로 CES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가 최근에 막을 내렸는데요. 정말로 전 세계 내로라 하는 IT 기업들이 혁신 기술, 신제품, 서비스를 다양하게 선보였죠.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참가를 했고요. 이번에 화두는 뭐였을지 미래 생활사전 시간에 총정리를 해드립니다. 서울경제신문 송이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내드렸던 숙제를 해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도 CES 정리를 해주셨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우선은 아직도 CES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행사를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CES는 매년 1월 달에 그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입니다. 이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의 앞글자를 따서 이제 만든 이제 행사고요. 1967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는 이게 미국 라디오 제조업체들이 모여서 뭐 TV랑 라디오가 주인공인 처음에는 행사였다가 네. 이후에 뭐 전축이나 카메라, 오디오 스피커 같은 이제 각종 소비자 가전까지 이제 확장을 해서 이제는 뭐 자동차, 로봇 등으로 영역을 계속 넓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최대 IT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매년 초가 되면은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이 총출동해서 이제 미래의 기술 트렌드를 좀 선보이고자 아니면 좀 그 힌트를 좀 얻고자 찾고 있습니다. 올해는 1월 7일부터 이제 10일까지 나흘 동안 역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렸고요. 주최 측인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 CTA에 따르면 올해 참관객은 14만 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5%가량 늘었고 160여 개국에서 4,500여 개 기업이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역시 작년 대비 한 5% 정도 늘어난 수준이고 또 전 세계 미디어도 6,000곳 이상 참여를 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저도 보니까 한 5년 정도 이제 CES를 취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시간이 정말 빠르죠. 그러네요. 라스베이거스. 안 그래도 사람 많이 몰리는 그렇죠. 지역인데 이번 CES 뭐 이런 게 이제 매년 이맘때 열리니까 지역 경제에도 도움 많이 되겠네요. 아유, 그럼요. 이 라스베가스는 원래가 이게 화려한 네온 사인, 또 대규모 이제 카지노 리조트, 이제 각종 공연이나 이제 쇼핑의 메카잖아요. 그렇죠. 세금도 비쌉니다. 아무튼 그래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허브로 자리를 잡은 도시인데요. 특히 여기 대규모 이런 컨벤션 센터가 많아서 CES 같은 행사를 치르면 매년 90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15조 원 가까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게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정말 더 전체 도시가 정말 고사 직전으로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CES도 온라인으로 좀 전환을 했었기 때문에 네. 2020년 관광객 수도 절반 이하로 감소를 했고 한때 라스베이거스 실업률이 30%가 넘어가면서 미국 내 최악의 수준을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CES 같은 이제 글로벌 행사는 라스베이거스에서는 효자 이제 상품이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CES 많이 참여하잖아요. 아우, 어마어마하죠. 이번에 어땠습니까? 사실 이게 미국에서 열리는 행사인데 이제 행사장 가보면 여기가 코엑스가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한국 아니냐? 한국 사람들 많이 그렇죠. 보인다. 한국말 계속 들리고요. 발에 치이는 게 이제 한국 기업과 한국 사람들 정도로 많다고 느껴지는데 올해는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고. 전 올해는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참가국은 미국 기업이 1,500여 개로 가장 많았고요. 중국이 1,300여 개로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1,000여 개 기업이 참가를 해서 세 번째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올해 CES에 참가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한국이 3위였거든요. 근데 참가 기업이 1,000개가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가 760여 개였다가 그보다도 훨씬 300개 이상이 늘어난 거죠. 특히 이제 참가한 우리 스타트업 수만 600여 개로 전체 참가 스타트업의 절반에 달했고요. 이야. 초기 기업들이 이제 그만큼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의지나 좀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 사실 이제 정말 스타트업 관계자분들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행사에 참여한다고 실제 투자 유치로 이루어지는 건 또 다른 그쵸. 문제라고 별개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수많은 스타트업들 중에 우리 부스를 찾아와서 투자 유치까지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그렇게 얼마나 많겠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만나러 미국 라스베이거스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또 국제적으로 선보이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네, 기업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대기업들은 당연히 뭐 자비로 가서 대형 부스 차리고 말 그대로 이제 가전 쇼를 하지요. 비용도 이제 그렇게 큰 센트럴에 정말 메인 부스를 차리게 되면은 억소리 나는 비용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작은 부스를 얻으려고 해도 하나에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공, 숙박료까지 다 합치면은 사실 훨씬 수천만 원에 깨지는 이제 그런 이제 행사인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네요. 그렇죠. 근데 스타트업들은 사실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정부 지원도 있어요. 그럼요. 이제 지자체나 무역협회 같은 기관들이 이제 매년 수출 중소기업들을 모집을 해서 여기 선발이 되면은 이제 대규모로 참가인단을 꾸려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단체관을 마련해서 이제 각각 기업들에게 작은 부스를 하나씩 나눠주기 때문에 사실상 비용 거의 들지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수많은 이제 단체 부스들 중에서 이제 사실 우리 부스 회사에 찾아와야 되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개의 얘기다. 그렇죠. 네. 근데 일단 단체관을 마련해서 그 안에 작은 기업들에게 부스를 또 빌려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가면은 이제 우리랑 비슷한 이제 다른 나라의 그런 스타트업들 생태계도 좀 볼 수 있기 서로 또, 때문에 교류할 수 서로 있으니까. 예, 배울 만한 점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갈 좀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5년 CES의 화두부터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역시 인공지능 AI가 빠질 수 없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픈 AI가 이제 챗GPT를 처음 이제 내놓은 게 2022년 말이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2023년 초에 바로 이제 직후에 열렸던 CES는 사실은 마치 그 AI 모먼트를 미처 담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설왕설래만 많았고 작년 CES 때는 이제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일단 AI를 전면에 내세우긴 했습니다. 근데 자신들도 근데 하지만 이걸로 뭘 해야 될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 채 이제 AI 기술의 좀 큰 틀을 소개하는 수준이었다면 올해 CES는 실제로 각 기업들이 AI를 어떤 부분에 접목을 해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에 좀 특화해갖고 제공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디바이스들도 좀 볼 수 있었고, 그렇죠. 즉 AI로 구성된 생태계와 좀 이런 활용한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내놨다라는 점이 올해의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게 가전 쇼다 보니까 이제 AI를 좀 가전 도우미로 일상 전체에 심어놓은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삼성전자는 모두를 위한 AI 를 이제 내걸었고 좀 사물 인터넷 플랫폼 스마트 띵스를 기반으로 집을 관리하고 가족의 건강을 돌보는 것 이제 이런 정도로 사실 이 매년 나왔던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올해는 뭐 차량이나 선박까지 돌봄의 범위를 넓혔고요. LG전자도 공감지능을 항상 내세우는데 이것도 차량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매일 챙기던 이제 커피 텀블러를 이제 맨날 갖고 다니는데 이거를 안 가지고 가는 차에 타면은 이거를 인식을 해서 알려주는. 가는 길에 카페에 들려서 커피를 사겠냐 뭐 이렇게 좀 물어보거나 뭐 그런 식의 좀 서비스들을 내놨고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AI가 이제 일상화되고 상식화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AI가 일상이 되고 상식이 되는. 네. 근데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AI가 이제 모든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접목이 되고 좀 로봇 같은 이제 몇몇 신박한 이제 아이템들도 눈에 들어왔지만 이 AI 기술을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을 이제 시켜서 예, 이거를 상용화까지 성공을 할 것이냐에 대한 좀 그 질문의 정답은 아직까지 좀 많은 기업들이 찾지 못한 것 같은 느낌. 이걸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정말 돈이 될 것이냐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투자 단계라서. 근데 이제 한 걸음 더 다가온 건 확실하고요. 네. 올해 CES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아 이게 좀 그 참석하셨던 분들에게 그 멘트를 좀 빌려보자면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이번 CES는 마가로 정의할 수 있다. 트럼프가 쓰는 말인데.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표 선거 문구인 Make America Great Again이 마가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Make All Great with AI. 라고 해서 이제 마가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즉 AI로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고요. 그만큼 올해도 AI가 좀 행사 전반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트렌드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인물로 본다면 역시 올해 CES의 주인공은 젠슨 황, 그렇죠. 엔비디아 CEO였죠. 이분이 사실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였어요. 올해 CES에서 제일 큰 많은 뉴스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나 싶은데 일부 언론들은 이를 두고 가전쇼가 아닌 젠슨 황 쇼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젠슨 황은 뭐 6년 만에 기조 연설에 나섰는데 이게 12,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강연장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2시간 전부터 정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뤘다고. 그 NBA 경기장이 그렇죠. 꽉 찼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기대에 부응하듯 이 황 CEO는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 지포스 RTX 50 시리즈를 공개를 했고요. 또 AI의 미래를 로봇공학 이런 자율주행차 같은 물리적 AI로 확장을 하고 이제 본인이 좀 엔비디아가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 이를 위해서 좀 로봇 자율주행 AI 플랫폼인 코스모스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이제 코스모스는 한마디로 로봇을 가르치는 챗 GPT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의 기조 연설처럼 올해는 AI의 가장 이제 정말 궁극적인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는 로봇과 자율주행이 유독 더 눈에 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젠슨 황만 기조연설을 한 거는 아니고 다른 기업의 수장들도 많이 좀 전면에 나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CES는 이제 각 기업들이 이런 부스를 차려놓고 자사 제품 서비스 전시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키노트라고 해가지고 강연 이제 하는 식의 연설도 이제 주로 많이 하는데요. 이제 개막식의 최초 기조연설을 누가 맡는지도 좀 관전 포인트예요. 이제 매해 주최 측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기술 트렌드, 아젠다를 가져가는 기업이 이제 개막식의 기조연설자로 선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 이유에서 올해 키노트 최초 키노트를 젠슨 황이 가져간 건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었고요. 그렇죠. 이 밖에도 올해는 자율주행차인 웨이모 공동 CEO가 이제 키노트 스피커로 나섰고 또 델타 항공 CEO 같은 이런 모빌리티 분야 대표들이 좀 기조연설에 많이 등장을 했다는 게 눈에 띄었고요. 지난해 개막식 기조연설이 누구였냐면 화장품 업체 그 로레알 대표였습니다. 지난해. 네, 그 전년도에는 농기계 기업인 존디어였고요. 이제 코로나가 한창이던 뭐 2022년, 뭐 2021년 요럴 때는 코로나 진단 키트를 개발한 헬스케어 업체 에보트가 기조연설, 최초 기조연설을 했어요. 확실히 그 해에 어떤 이런 사회적, 환경적 이슈가 있느냐에 따라서 기조연설 기업도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올해는 AI가 전면으로 등장을 했고 거기서 파생된 자율주행 같은 이제 그 기업들이 좀 관심을 많이 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아시아 지역 기업들은 어땠을까요? 특히 이제 중국 기업들은 어땠나요? 네, 올해 중국 기업들이 좀 약진을 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이 CES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 또 중국, 일본의 이제 기술 혁신 각축장으로 여겨지는데요. 올해 3개국에 대해서 어떤 언론은 비약한 중국, 달라진 일본, 심심한 한국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특히 중국은 이제 로봇이나 뭐 VR, AR 글래스, 각종 웨어러블 기기 정말 이 하드웨어 쪽에서 그간의 가성비 제품이다 이런 인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기술 주도권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기존에 그 하드웨어 하면 우리나라였는데. 그렇죠. 맞아요. 이게 매년 전시관 중에 가장 크고 그 메인 자리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기업이 사실은 삼성전자, 그다음에 그렇죠. 일본의 소니, 뭐 LG전자 이 정도거든요. 근데 물론 올해도 이제 이 기업들이 멋있었지만 이제 삼성, LG만큼 큰 규모의 부스를 차린 중국 가전업체가 TCL과 하이센스였습니다. 이제 이들이 각각 이제 차세대 TV 시리즈 제품을 이제 대거 선보였는데요. 이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글로벌 TV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 세계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어서 TCL이 3위, 하이센스가 4위거든요. 특히 출하량 기준으로는 이미 TCL과 하이센스가 LG전자를 따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가전 이제 TV 업체들이 맹추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TV뿐만이 아니고 PC 제조업체 레노버 있잖아요. 이 네. 레노버가 올해 CES에서 세계 최초로 이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노트북을 선보였습니다. 노트북이 디스플레이 부분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펼쳐지는 14인치 노트북인데 이제 버튼을 누르거나 손바닥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 화면이 이게 세로로 쭉 늘어나서 이제 16.7인치 약 화면이 늘어나는. 네, 42% 정도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레노버가 2년 전에 소개를 했었는데 올해 그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출시를 한 거고요. 실제로 오늘 3월부터 한 500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비싸죠. 물론 이제 순차적으로 가격은 낮아지겠죠. 낮아지겠죠. 기술이 또 대중화될수록. 로봇 기술도 중국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 CES가 미래 AI 로봇 시장에 좀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여기서도 중국이 좀 존재감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일단 젠슨 황 그 엔비디아 CEO가 기조 연설을 할 때 14개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무대 영상에 등장을 했는데요. 맞아요. 이 엔비디아 기술로 인간형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의 제품들이었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그 본인들의 서비스를 팔아야 되는 이제 고객사들이었는데 이 로봇들 중에서 미국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 제조국이 바로 중국이었죠. 이제 14개 로봇 중에서 중국이 6곳, 미국이 4곳, 나머지가 독일, 노르웨이, 캐나다, 이스라엘이 각각 한 곳씩 차지를 했는데 한국 로봇 기업 업체는 아쉽게도 없었어요. 물론 이제 현대차가 지분 인수한 기업이 있기는 그렇죠. 합니다만. 근데 또 올해 현대차가 안 나와가지고 또 유난히 우리 기술로 좀 만들어진 로봇 기업도 거기 좀 끼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안타깝죠. 특히 이제 중국 가전기업 TCL은 AI 동반자 로봇 에이미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바퀴 달린 기구에 앉은 귀여운 아기 인형 모습이
로봇이에요. 네. 이 에이미를 부르면 주인과 대화를 하면서 주인이 원하는 다양한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이제 아들 생일인데 어떻게 파티를 해야 되지? 이렇게 의견을 물으면 뭐 아들이 뭐 공룡을 좋아하니까 공룡 컨셉으로 꾸며봅시다. 뭐 이렇게 하면 선물을 사러 가겠다고 하면은 어느 마트에 가야 되니 내가 이미 차에 시동을 켜고 히터를 틀어놓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지금 하고. 저희가 유튜브로 동시에 그 이미지 사진 보실 수 있도록 유튜브 화면으로 띄워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귀엽게 생겼네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들 개발하잖아요. 예. 이제 대형 이제 기업들이. 근데 이제 외관이 귀엽더라고요.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앞 전시관 앞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다는. 근데 이게 이제 중국 기업이 만든 가정용 로봇이라는 거. 맞아요. 그래서 뭐 세탁기가 다 돌아갔다, 빨리 널어라, 막 이런 얘기도 해주기도 하고 한마디로 로봇 집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머지 않은 시간 안에 그럼요. 보급될 수 있는 그런 걸로 보이네요. 맞아요. 이게 이 에이미 같은 가정용 AI 로봇 시장은 삼성전자나 LG전자도 이미 지금 시장을 한참 그쵸. 개척 중인 분야잖아요. 그래서 지난 CES 2020 때 AI 로봇 볼리를 처음 선보인 삼성전자는 이제 지난해 CES에서는 이제 반려동물처럼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명령을 수행하는 이 AI를 탑재한 모델을 선보였고 이제 실제로 이 볼리가 올해 상반기에 출시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의 그 가정용 AI 로봇 그렇죠. 올해 AI 상반기에 집사. 출시가 된다고요. 네. LG전자도 이동형 AI 홈 허브 Q9을 올해 출시할 예정이고요.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외관이 에이미가 정말 귀엽긴 하더라고요. 디자인도 중요한데. 네. 근데 그 볼리라는 것도 이제 거의 공처럼 생겼더라고요. 맞아요. 따라다닐 수 있고. 그렇죠. 이제 에이미를 본 관람객들 반응이 아니 중국이 만든 제품이 이렇게 귀엽다고 이렇게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TCL 측은 에이미는 단순한 로봇이 아닌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따뜻한 동반자다, 컴페니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사용자 개인에 맞춰서 각각 다른 정보를 갖고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뭐 출시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삼성과 LG처럼 좀 구독형 서비스로 출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중국 기업의 기술 수준이 이제 로봇을 비롯해서 일부 영역에서는 한국을 위협할 수준까지 따라왔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조주한 LG전자 CEO는 그동안의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그냥 인식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실제 대응을 위한 실행 단계로 옮겨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좀 발언을 하기도 했고 구자은 LS그룹 회장도 하드웨어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온 것 같다. 이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냉정하게 놓고 보면 특히 이제 이족 보행 로봇이라든지 사족 보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을 위협할 수준이 아니라 이미 뭐 넘어선 지 한참 됐죠. 그렇죠. 거기는 지금 로봇이 뭐 뛰어다니고 뭐 산 타고 지금 난리가 맞아요. 났는데 막. 그 눈에 띄는 또 다른 분야도 있습니까? 네, 올해 미중 갈등이 고조가 됐는데도 이제 미래 기술에서의 중국의 활약이 좀 레드테크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레드테크. 네, 레드테크. 그래서 예컨대 중국 그 샤오펑 에어로 HT에서는 분리형 플라잉카를 처음으로 세계 무대에 공개를 했는데요. 이제 이게 육지 항모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분리형 플라잉카인데 일단은 처음에는 이것도 육지에서 저희가 지금 유튜브 화면으로 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주행하는 육륜 구동 전기 미니밴이 이제 딱 네. 오면서 이게 2인승 전기 수직 입착륙 항공기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오. 차에서 항공기가. 그래서 자율 비행이 가능한 기기이고요. 그러니까 비행기랑 자동차랑 합쳐져 있다가 맞아요. 필요할 때는 떼다 붙였다 네. 하는. 이게 정말 약간 장난감에서만 보던 그런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키로 이 수직 입착륙 항공기를 차체에서 자동으로 분리를 해서 이제 비행 띄우고 이제 또 착륙을 시켜서 자동으로 내려주고.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자랑을 했고요. 이 에어로 HT는 이미 3,000대가 넘는 선주문을 받았다. 그래서 2026년부터 제품을 인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지금 현실화에 다가온 상황이에요. 내년부터. 네. 그래서 올해 CES 참석한 이제 많은 분들이 올해 본 기억나는 전시 넘버원이 이 육지 항모 요거다 이렇게 꼽을 정도로 좀 인기가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도 스마트 안경이나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로봇 청소기 같은 분야에서도 이제 중국 기업들 제품이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진짜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고 앞에서 그 CES 전반적인 평가 중에 일본은
달라졌다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이게 어떤 네. 의미였어요? 일본 기업들이 사실 몇 년간 별로 주목을 크게 못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혁신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고, 네. 근데 올해는 AI나 로보틱스, 좀 자율주행 같은 첨단 기술을 그래도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선보이면서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요타 그룹이 5년 만에 CES에 처음 이제 다시 복귀를 하면서 이제 미래형 도시 우븐시티 개념을 공개를 했고요. 뭐 혼다나 스즈키 같은 자동차 회사들도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 같은 첨단 기술을 내세웠습니다. 이 스타트업 전시관인 유레카 파크에서도 이제 일본 기업들이 이제 늘 이제 활약을 하는데, 네.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정말 이제 일본 기업들은 어떤 느낌이 되게 작고 소소했어요. 그러니까 신소재를 중심으로 한 뭔가 아이디어 상품들, 뭐 예를 들어서 신발을 신으면 뭐 이렇게 인도를 해준다거나 이제 어떤 그 전극을 이용해서 뭐 이런 좀 아이디어 상품들이 주를 이뤘다면, 올해는 AI 로보틱스 같은 이제 원래 좀 로봇식 기술이 원래 일본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예전에는. 네. 이런 고부가 가치 딥테크 아이템들이 많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DIC라는 회사는 공처럼 생긴 드론, 이제 하가모스피어라는 이제 제품을 개발해서 혁신상을 받았는데, 이게 비행 시에는 이제 드론이 보통 이렇게 생긴 게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그쵸. 발 달려 있고. 근데 이제 그게 공 모양이에요, 드론이. 그래서 이제 비행 시에는 수평을 유지하고 지면에서는 구르면서 이제 모빌리티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재난 구조나 국방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그런 좀 신기한 드론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신기한 제품은 거기에서 뭐 수천 개 기업들이 내놓고 있으니까 맞아요. 셀 수가 없겠죠. 특히 거기에서 송일아 기자가 뽑은 가장 신박한 아이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주부다 보니까 당장, 그러니까 정말 아까 그런 공 모양의 드론 이런 거는 사실 딱 와닿지는 않잖아요. 당장 내일이라도 내가 쓰면은 이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시각에서 그런 제품들을 좀 골라봤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거는 팔 달린 로봇 청소기죠, 당연히. 로봇 청소기에 팔이 달려 있다. 네, 요새 이제 로청이라고들 많이 부르더라고요. 로청. 근데 이 중국 로청 기업들이 CES에서 그해 신제품을 발표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그 신제품을 위해서 정말 극비리에 들여와가지고 정말 짜잔하고 이렇게 신제품들을 줄줄이 선보였는데, 먼저 이제 로보락의 사루스 G70이라는 모델은 이제 로봇 청소기, 일반 로봇 청소기에 로봇 팔을 탑재를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작은 장애물들은 피해가지 않고 이제 옮기면서 청소를 하는 제품이에요. 엄청 무거운 것까지는 들 수 없고, 이제 양말이나 수건, 뭐 이런 신발 한 짝, 뭐 이 정도 최대 300g 이하의 가벼운 물건을 이제 지정한 장소에 놓고 다시 청소를 하는.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니다가 네. 양말 하나 떨어져 있으면 과거에는 밟고 가면서 밑에 엉키거나 그렇죠. 피해가거나 네. 했는데, 이제는 양말을 자기가 들어 올려서 맞아요. 빨래통에 넣어놓고 그렇죠. 얼마나 와서 신박합니까? 사실 로봇 청소기 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로봇 청소기를 돌리려고 청소를 합니다. 네, 바닥이 깨끗해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예, 그래서 로봇 청소기를 돌릴 때 약간 큰 마음을 먹어야 되거든요. 물론 깨끗해지긴 하지만, 근데 뭐 지금 뭐 물걸레 빨아주고 뭐 자동 먼지 비움까지도 저는 너무 감사한 기능인데, 여기에서 팔이 나와가지고 물건을 치우면서 청소를 해준다? 이것은 정말 혁명템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 제품은 올해 상반기 중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가격은 아직 미정입니다. 또 이제 중국 앵커라는 기업이 이제 로봇 청소기 본체를 이제 아예 분리를 해서 무선 청소기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도 공개를 했고요. 네. 또 다른 기업인 에코백스도 로봇 청소기와 핸디 청소기를 결합한 모델, 이게 여기저기서 멀티로 쓸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많이 내놨더라고요. 그리고 물걸레를 자동으로 빨아주면서 청소하는 모델 등을 소개를 했습니다. 또 일본도 이제 그 청소기를 하나 내놨는데, 스위치봇이라는 제품이 이제 멀티태스킹용 가정용 로봇 K20 플러스 프로를 발표를 했는데요. 멀티태스킹을 하는 네, 로봇 청소기예요? 태스킹을 하는 로봇 청소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로봇 청소기가 이제 그 기본 플랫폼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공기청정기를 올릴 수도 있고 선풍기를 올릴 수도 있고 보안 카메라 같은 걸로. 로봇 청소기 위에다가. 네, 그거를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각각의 기능을 이제 하는 아이입니다.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바퀴가 달린 이런 퓨전 플랫폼과 함께 제공이 돼서. 약간 이거 이제 일본스럽네요, 발상이. 그렇죠. 로봇 청소기 위에다가 선풍기를 올리고. 그렇죠. 이제 각각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집안일을 해주는, 이게
돌아다니는 게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이제 제품들도 나왔다.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집안에도 이런 이제 그냥 앉아 있는 AI 스피커뿐만이 아니고 청소도 해주고 선풍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틀어주고 이동을 하는 이런 모빌리티랑 결합된 이제 신박한 물품들이 몇 년 내에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가정용 또 청소를 도와주는 로봇 말고 네. 진짜 사람을 닮은 사람처럼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도 많이 등장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번에 정말 깜짝 화제가 됐던 게 미국 로봇 기업인 리얼보틱스가 선보인 아리아라는 이제 친구인데요. 친구라고 하고 이것도 저희가 싶네요. 유튜브 화면 통해서 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인간과 대화는 물론이고 머리카락도 사람의 있고. 예, 머리카락도 있고 약간 안젤리나 졸리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저 무슨 뭐 인공 피부까지 만들어서 로봇에 붙였네요. 네, 피부가 실제 그 살갗이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고요. 이제 말할 때 눈도 깜빡거리고 대화할 때는 표정도 있고. 이제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 눈동자를 이렇게 돌리기도 눈동자. 하고. 네, 이쯤 되면 좀 무섭지 않나요? 그렇죠. 네. 이제 대화할 때 이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채로 대화하는 게 아니고 약간 자연스럽게 팔을 이렇게 정말 사람처럼 그래서 같이 영화나 TV도 보고 대화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움직임은 아직까지 한계가 있어서 조금 부자연스럽긴 맞아요. 하고. 그러니까 바퀴 달린 그 선반에 지지를 해서 그냥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아직 움직이지만 직접 걷지는 못하는 근데 상황입니다. 손가락 움직임도 엄청 네, 자연스럽네요. 이렇게 손을 막 대화하면서 제스처를 취하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약간 본인을 이제 신기하게 바라보는 참관객들한테 같이 사진 찍자 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하고요. 이 제조업체는 이제 1, 2년 후에는 이제 실제 걸을 수 있는 로봇도 이제 내놓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족 보행까지 더해지면 완전한 휴머노이드가 진짜. 되는 거고 네. 가격은 어떨까요? 엄청 비쌀 것 같은데. 그렇죠. 엄청 비싸죠. 이제 두상 부분만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300만 원 정도고요. 전신까지 다 하면은 15만 달러. 정말 억 단위가 넘어가서 사실 아직 대중화에는 좀 무리가 있는 수준이고 근데 이제 고객 요구에 따라서 추후에 맞춤형 얼굴 제작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전 다른 것보다 이렇게까지 인간과 좀 흡사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니까 좀 선뜻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기도 하죠. 이게 전문 용어도 있더라고. 이런 감정 관계를 언캐니 밸리라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로봇이나 가상의 인물들이 이제 너무 생생하게 느껴질 때 약간의 불안감이나 불안감. 거부감을 느끼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애니메이션 슈렉이 처음 나왔을 때 사전 테스트 상영에서 이 피오나 공주 캐릭터에 그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겁에 질렸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 개봉 전에 이게 대폭 수정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게 피오나 공주가 인간이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일어난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중간에 저 속보 하나만 좀 전달해 드릴게요. 대통령 관저에서 지금 차량 여러 대가 나오고 있는 모습 KBS 1TV로도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타고 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고는 하는데 보통 그냥 경호처 직원들만 저 정도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경호처에서 그 관저에서 경호 차량을 포함을 해서 여러 대가 지금 이동을 시작했다. 라는 소식 들려왔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 측 아까 석동현 변호사도 오늘 출석을 할 거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아마 이동을 하는 걸로 추정은 됩니다만 정확한 입장 발표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나오질 않고 있고요. 또 공수처 앞에 기자들도 많이 나가 있는데 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입장을 밝히고 들어갈 것이냐 이것도 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게 또 연결이 되면 저희가 또 중간중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탑승한 걸로 추정되는 차량이 현재 이동을 시작을 했다. 아주 여러 대가 경호 차량 여러 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CES 이야기 이어갈게요. 또 다른 신박한 아이템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 스마트폰 항상 이제 충전할 때 이제 그 선 갖고 다녀야 되고 없으면 불안하고 하잖아요. 이게 스마트폰을 2초 만에 충전해주는 디바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2초 만에요? 네. 2초 만에 충전한다고요? 그 스위핏이라는 이제 기기인데요. 이게 예. 토스터처럼 생겼어요. 이런 토스터처럼 생긴 기기에 배터리가 다 다른 스마트폰을 넣었다가 2초 있다 빼면은 이제 풀 충전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이렇게 빨리 정말 실제로 충전되는 건 아니고 그 특수 케이스 안에서 배터리 충전팩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허브에 넣으면 이제 갈아주는 구조죠. 배터리를 2초 만에 교환해주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허브 토스터처럼 생긴 그 메인 기기 하나에 5개의 추가 배터리가 이제 들어 있고요. 자체적인 앱을 작동을 해서 이제 그거를
넣었다가 빼면은 그 배터리 팩이 갈리면서 이제 스마트폰이 충전이 되는 구조입니다. 거의 뭐 딸깍할 차이에. 그렇죠. 그 출시 초기에는 지금 아이폰 14에서 16까지 이제 케이스가 제공이 되고 올해 말까지는 삼성 갤럭시 S 시리즈 케이스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격이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네. 배터리 5개 들어가 있는 그 토스터 허브 가격은 $450. 그다음에 휴대폰 케이스가 $120. 그러니까 그 케이스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 케이스로 갈리는 거니까. 비싸네요. 네, 그래서 뭐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뭐 CES 뭐 특전 해가지고 뭐 할인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제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그래도 하나 선물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네. 근데 이것도 다양한 그 스마트폰에 또 호환이 되도록 그렇습니다. 확장을 한다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헬스케어 분야는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헬스케어 건강관리 분야에서도 AI가 빠지질 않잖아요. 네, 항상. 맞아요.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이제 코로나 대유행 이후에 급격하게 성장을 했죠. 그래서 CES 핵심 분야로 이제 크게 자리를 잡았는데요. 올해도 다양한 헬스케어 기업들이 이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마다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거는 고령화에 맞는 다양한 제품들을 볼 수 있었던 건데요. 네. 이제 먼저 일본 반도체 기업인 아사히 카세이가 선보인 스마트 기저귀는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간병인들을 위해서 언제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지 계속 이제 전극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알려주는 전기 신호로 측정을 해서 네. 기저귀 안에 설치된 전극이 환자의 이제 소변을 감지를 하면은 그 소변 내 수분이 이제 작은 전압을 생성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송신기에 감지를 해가지고 그래서 기저귀 교체 알람을 보내주는 식이고요. 또 다른 미국 스타트업 엑스엔드라는 곳은 독거노인을 위한 AI, 그러니까 실내 설치용 AI 레이더 장비를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이 집안 곳곳에 장비를 이제 부착을 해서 혼자 사는 노인의 상태를 지켜보다가 좀 장기간 움직임이 없거나 아니면 낙상하는 이런 동적 움직임은 물론이고요. 이제 정상 식사 여부와 수면 질까지 분석을 해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모든 게 카메라가 없이 레이더만으로 가능을 해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적고요. 이 밖에 뭐 바늘이 없는 주사기, 뭐 레이저로 주사를 놓는 이런 이제 그 서비스를 내놓은 네덜란드 기업도 있었고 이제 국내 기업인 세라젬은 이제 지문 센서로 이제 사용자를 인식을 하고 개별 요구에 맞춰서 물의 온도나 pH 수치, 비타민, 미네랄 용량 같은 걸 조절할 수 있는 AI 메디워터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온도로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지문만 띡 누르면. 예. 직접 가보면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재밌어요. 특히 AI라는 게 결국에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연산 속도와 엄청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이잖아요. 이런 AI와 결합됐을 때 미래가 유망한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헬스케어입니다. 실제로 이제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555조 원에서 2032년에는 약 2200조 원 규모로 4배 가까이 성장할 전망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특히 AI까지 결합을 하면서 시장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조금 전에 공조수사본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줬습니다. 10시 33분을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 멘트가 나왔고요. 해서 아까 경호처 차량이 여러 대가 출발을 했는데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는 차량이 이렇게 확인이 된 거고요. 지금 이제 과천에 있는 공수처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좀 시간은 걸릴 것 같네요. 자, CES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근데 또 한편에서는 CES 매년 이제 주목을 하기는 하는데 점점 좀 혁신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라는 좀 비판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올해 유난히 좀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다녀온 지인들의 리뷰를 이제 들어보면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혁신적인 볼거리가 많지 않았다, 작년이랑 비슷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뭐 AI를 앞세운 혁신성과 뭐 이런 제품들 많이 선보였는데 무릎을 탁 칠만한 한방은 점점 더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업계에서 이제 한국 대표 현대차 그룹이 올해 전시에 참가하지 않았죠. 현대차는 2년에 한 번씩 참가하는 걸로 이제 이거를 방침을 바꿔서. 아까 조정란님이 왜 자꾸 중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 외국 기업만 소개해 주냐고, 우리나라 기술은 소개할 게 없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그렇진 않습니다. 한국은 워낙에 옛날부터 잘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나 LG전자도 올해도 역시
네, 작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을 뿐이지 여전히 화려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네. 뭐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늘어나는 디스플레이 뭐 여러 가지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CES가 이제 퍼블릭을 위한 그 전체 전시관과 별도로 프라이빗 부스들을 많이 운영을 해요. 여기는 이제 미디어에도 공개가 안 돼 있는 이제 프라이빗 부스를 운영을 해서 실제로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바이어들 있잖아요. 베스트바이 이런 정말 우리 제품들을 사가줄 만한 사람들만 초대해가지고 하는 정말 그 가전쇼의 본질에 충실한 이제 기업들도 많은데 네. 우리 삼성전자도 가장 그 본질에 충실한 기업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도 충분히 잘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기업들이 너무 이제 튀는 게 네.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 아니 근데 뭐 이렇게 퐁당퐁당 참석하는 게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네.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도 참석을 안 하는 것도 늘고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근데 빅테크들은 그 하드웨어를 본인들의 행사에서 내놓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은 작년까지는 참가를 했는데 올해는 아예 불참했고요. 애플은 1992년을 마지막으로 CES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012년 이후에 참여를 안 하고 있고 이게 그 본인들이 이제 WWDC 같은 그런 개발자 행사 자체 행사에서도 전 세계의 이목을 충분히 집중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컨슈머 쇼에 나와서 신제품을 소개할 니즈가 크지 않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 국내 기업도 이제 퐁당퐁당 현대차는 퐁당퐁당으로 참가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삼성전자가 참가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뿐만이 아니고 이제 CES의 본질이 가전쇼인데 새로운 게 느낄 게 없다고 느끼는 건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서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있겠네요. 그래서 소비 자체가 줄어서 이제 물건이 잘 팔려야 연구 개발을 해서 신제품도 내놓고 또 판매로도 이어지고 하는데 소비자들이 지금 지갑을 닫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실제 그 몇 년 전만 해도 이 CES의 C가 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정말 휘황찬란한 전시를 선보였었는데 올해는 또 아시다시피 전기차가 지금 캐즘을 맞아서 많이들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차 스타트업들도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이런 행사에 참가할 여력이 없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실제로 각 전시홀에서 곳곳에 빈 공간이 보이기도 했고 제 주변에 이 18년 동안 CES 개근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이분 말로는 올해 유난히 가성비 제품이 눈에 띄더라. 경기가 안 그런, 좋으니까. 얘기 불경기가 체감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경기가 안 좋은 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혁신적인 기술로 그걸 또 다시 한번 모멘텀을 또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가 또 꼼꼼하게 CES를 정리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조금 전인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걸로 추정되는 차량이 공수처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선 1차 때와는 다르게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들은 없었으며 물리적 충돌도 사실상 없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피할 수 없자 자진 출석 의사를 피력한 것 같다며 내란 수계가 체포를 앞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지저분하게 군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체포가 되는 일 오늘 오전 10시 33분 네, 이루어졌고요.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고 아마 지금 가고 있는 속도를 감안을 하면 11시쯤에 과천에 있는 공수처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애프터 서비스 이어갑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보죠. 네, 어제 퀴즈 정답이 가산금리였는데요. 4025님, CD 금리에서 CD는 무슨 뜻인가요? 하셨습니다. 진짜 그 CD 금리, 양도성 예금 증서 네. 신문에서 정말 많이 보는데 이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일단 양도가 가능한 정기 예금 증서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은행이 발행을 하는 겁니다. 시중 은행들이요. 그런데 예금 증서인데 예금을 담보로 하는 건 아니고 네. 은행의 자체 신용으로 발행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CD를 발행을 해서 단기 자금을 융통하는 거죠. 시중은행이라고 뭐 늘 필요한 자금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때 1개월, 3개월, 6개월물들 비교적 이제 단기물로 발행을 해서 단기 자금을
조달을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금리도 기준 네. 금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1880님.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대출을 많이 안 썼다고 가산금리를 0.3%나 올리네요. 원래 그런 건가요? 하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네. 1880님이 이용하고 있는 주거래은행을 알아보고 그곳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이란 한도를 설정해서 입출금 계좌를 이용해 신용대출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고정금리는 없고 변동금리만 적용되는데 은행이 고시한 고정금리에 가산금리가 더해지고 여기에 우대금리가 빠져서 최종 대출금리를 산정을 합니다. 보통 마이너스 통장은 MOR이라고 하는 시장금리와 연동이 되는데 상품에 따라서 3개월, 6개월, 12개월마다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 플러스가 됐다, 신용대출을 상환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가산금리가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우대금리가 매달 평가가 되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을 못 받으니까 매달 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출을 실행한 은행 영업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들어볼까요? 네, 8526님. 우리나라만 대출을 정부에서 관리하나요?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만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사실 이제 대출의 총량을 이제 뭐 못 받게 하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불편해 하시기는 네. 합니다만 그 부채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거고요. 또 그게 시스템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관리를 하는 거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DSR 제도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들이 과천에 있는 공수처 청사에 이제 도착을 했다. 지금 과천 청사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KBS 1TV로도 방송이 되고 있고요. 혹시나 그 안에서 어떤 도착하자마자 어떤 입장 발표가 있으면 또 KBS 1TV와 뉴스를 통해서도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KBS 1TV 수중계로 들어보겠습니다. 성공예금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